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확대 정책 중에는 인프라 건설이 있죠. 인프라 건설은 이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기업들이 유통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도시 건설도 마찬가지죠. 도시를 건설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사람을 구하기 쉬워지니까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죠. 그래요. 한국 철도 산업은 누가 처음 이제 큰 기여를 하였나요? 조선 총독부가 큰 기여를 했죠. 사실상 한반도를 촘촘하게 철도망으로 연결을 했고 또 기차도 생산을 했죠. 당시에는 기차를 생산하는 산업은 첨단 산업이었죠. 한국에서 이미 1920년대에 그래요. 기차가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과 단절되면서 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을 했죠. 35년 지난 뒤에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이제 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요. 35년이 걸렸죠. 그리고 또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뭔가요? 한국 역사의 엉터리 중에 하나가 뭔가요? 약소국이라서 막 수탈해 갔다.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이권을 다 빼앗아 갔다. 그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조선왕실이 철도를 한번 건설해 보려고 했죠. 근데 이제 자금과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나요? 외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려 했죠. 투자를 받으려고 한 거죠. 현 시대 언어로 얘기를 하면 과거나 지금이랑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금과 기술의 지원을 받으려 했죠. 근데 어떤가요? 조선 왕실은 이권을 보장해서라도 개발을 하고 싶어 했죠. 그거는 맞나요, 안 맞나요? 그거는 이제 맞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안 키우려 해서 그게 이제 크게 잘못된 거지. 근데 문제가 뭔가요? 아무도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이 이권을 보장하면서 유치하려 했지만 미국이 이제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기업을 유치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착수금조차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지 않았나요?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이권을 보장해서라도 개발하고 싶어 했다. 이권을 주고 싶어 했다. 그게 더 이득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권을 빼앗긴다는 말도 그 실상 어떤가요? 빼앗길 이권이 있는 국가에서 하는 말이지. 당시 조선은 뭐 빼앗길 이권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틀린 역사인 거죠.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권을 주고서라도 개발하고 싶어 했는데, 조선왕실은. 한국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강대국도 이권을 빼앗아 갔다. 약소국이라고.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로 건설을 봐야 되겠죠. 그 현, 그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철도 건설이나 도로 건설. 현 시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나요? 현 시대에 한국인들이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철도 이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도로 이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누가 철도 건설했니? 철도 건설의 아버지는 누구냐? 기차 생산은 누가 처음 시작했냐? 그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요? 현 시대 한국인들이 삶과 직결되어 있는데.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중요한 역사를. 조선 총독부는 철도망을 보완하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기업의 물류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근대적인 도로 건설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했다. 당시 조선의 도로는 오마차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고 험한 길 위주였기에 기업들이 대량의 물자를 전국의 각 지역에 유통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 도로 건설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조선은. 그런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 적이 없죠. 수백 년 동안. 철도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한 교통망이었기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이 필수적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상공업 육성하고자 하니까 그래요. 교통망을 갖추려고 하겠죠. 1911년 제1대 조선 총독부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도로 규칙을 제정하고 제1차 도로 개소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인 도로망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주요 철도역과 항구 그리고 행정 중심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들이 자동차와 트럭을 이용해 물자를 낮은 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요. 총독부는 도로를 폭에 따라 1등, 2등, 3등 도로를 규격화했으며 특히 자동차 주행이 가능한 신장로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유통혁명을 꾀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로의 아버지는 한국철도의 종결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였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한국교통의 대부라고 불려도 손색이었다. 이 도로가 그래요. 있었죠. 조선 총독부가 도로와 철도를 이제 필요한 필수적인 철도와 도로를 다 만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이 첨단화된 산업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냐.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인사 세력이 있었다.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여러 증거가 있다 했죠.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를 건설하거나 철도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냐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경부고속도로나 뭐 경부선 철도를 건설한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수백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비용을 누가 댔냐는 거예요. 이거 일본인들이 된 거죠. 사실인 거죠. 191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여러 총독의 재임 기간을 거치며 지속되었다. 특히 1917년까지 진행된 제1차 계획을 통해 약 4,000km에 달하는 도로가 완공되었다. 이 시기에는 목포와 광주를 잇는 노선, 원산과 함흥을 연결하는 노선 등 주로 행정 중심지와 주요 항구를 잇는 간선 도로들이 확충되어 철도망을 보조했다. 철도도 어느 정도 완공되었고, 도로도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되었죠. 그래요. 상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바탕은 식민지 시기에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이 있겠냐는 거예요. 설사 이제 근대국가를 수립하자 그런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국가로 전락했지만 상호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은. 이후 1920년대에는 주요 도시 왕국이 있는 도시가 호남과 영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주와 군산항을 잇는 이른바 전국도로와 정군도로와 대구와 포항을 연결하는 노선 등이 정비되어 내륙의 생산품이 한국까지 낮은 비용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물류망이 형성되었다. 무역이 활발했죠.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에서 필요한 물품이 들어오고 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한 셈인 거죠. 무역을 한 거죠. 이에 1940년대 북선 개척기에는 함경도 등 북부 산악지대의 지하 자원을 수송하기 위한 산업도로들이 조선 총독부의 직접적인 투자와 집행을 통해 건설되었다. 길주와 해산을 잇는 노선이나 성진과 갑산을 연결하는 도로 등 험준한 산간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들이 개통됨으로써 기업들이 북부의 광물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동해안의 공업지대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되었다. 또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뭐 각종 산업시설,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있죠. 또 공업 제품들. 이러한 도로망의 확충은 철도라는 뼈대에 도로라는 모세혈관을 입혀 한반도 전역을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하나의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반도는 식민지 시기에 산업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춰졌죠. 조선 총독부가 당시 건설한 도로는 현대식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도로는 아니었다. 대부분 쇠석과 흙을 다져 만든 신장로였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신장로는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도로로 교체되었는데 교체된 신장로는 고속도로와 별개로 국도의 역할을 한다. 한국 국도의 약 80%는 신장로가 현대식 도로로 교체된 것이니 조선 총독부는 한국 도로 건설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죠 뭐. 현대식 도로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도로를 새로 논다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많은 비용이 들고. 근데 현대식 도로를 개통하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현대식 도로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이미 도로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아스팔트만 깔면 되잖아요.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만든 도로는 철도처럼 주요 도시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였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시기 도로는 운송할 때 항구나 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철도가 동맹이라면 도세는 모세혈관이었다. 박정희는 도로 역시 철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박정희는 또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철도가 도로를 그래요. 유기적으로 연결했죠. 조선 총독부는. 근데 고속도로를 또 발상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는. 철도와 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일은 도로만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크며 시간도 많이 걸린다. 만일 도로만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겠죠. 도로를 이용해서 차와 기차를 둘 다 이용한다. 근데 도로만 예를 들어서 이용해도 된다. 그러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생산지가 있죠. 그럼 트럭이 필요하겠죠. 도로를 이용하겠죠. 기차역에 도달하죠. 또 기차역에서 또 내려야 되죠. 철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철도를 이용해서 또 이동한다는 거예요. 짐을 실어서 또 하차를 해야 되죠. 또 기차역에 도착하죠. 또 트럭을 동원해야 되죠. 최종 목적지까지 가죠.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유통 비용에. 사람들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만일 도로만을 이용할 경우 복잡한 단계가 대폭 축소된다. 생산지, 트럭, 최종 목적지. 앞에서는 몇 단계였나요? 1, 2, 3, 4, 5, 6, 7, 8, 9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줄었죠. 그래요. 박정희는 주요 도시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고,
1968년 12월 21일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완공되었다. 그래요. 서울과 인천을 제일 먼저 이었죠. 1968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1969년 12월 29일 부산에서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1970년 7월 7일 대전과 대구를 잇는 공간이 완공되었다. 서울과 인천을 잇고 또 서울과 대전을 잇고 그 무엇을 중심으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나요? 아니 뭐 다 서울과 연결하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죠. 1970년 12월 30일 대전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었으니 대구와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호남 지역에도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과 또 전주의 고속도로가 개통도 했다는 거예요. 1973년 11월 14일 전주와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1973년 11월 14일 광주와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1973년 11월 14일에 부산에서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동시에 개통되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생각한 건 뭔가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생산지, 트럭, 최종 목적지, 유통비용을 대폭 낮추려고 했죠. 그 주요 도시 모두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는 전국 주요 도시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순천 등을 잇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려 했고 산업화의 필수적인 고속도로는 1970년대에 이미 완공되었다. 즉 박정희는 도로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 고속도로의 아버지이다. 사실이죠 뭐. 도로의 아버지는 데라우찌라면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현대식 도로는 아니었죠. 차는 다닐 수 있게 만들었지만 현대화한 거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음으로써 포장함으로써 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는 박정희다. 또 고속도로는 또 누가 처음 이제 발상해서 건설하기 시작했냐? 박정희죠. 전국 주요 도시를 다 연결하려고 했죠. 당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이사인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경상도가 발전하고 호남 지역 주민들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근거가 있냐요 없나요? 소인배의 생각에는 그렇지만 박정희 발상은 뭔가요?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가 뭐 1990년대 뭐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박정희 때 다 완공됐다는 거예요. 큰 차이 없이. 당시 한국 발전의 핵심은 서울과 부산이었다. 서울과 부산이었죠, 사실은.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의 발전을 흡수했다. 그 수도권이 경상도의 발전을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서울과 주요 도시를 이으면 주요 도시가 발전할 것이다. 김대중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수출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이전에 다 얘기했지만 어디가 발전할까요? 항구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본사 보라는 거예요. 삼성물산사, LG전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현대건설, 뭐 롯데그룹도 그렇고 어떤가요? 1970년대에 본사가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 1974년 경부고속도로 개통되자마자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으로 이전. 삼성물산 어디로 갔나요?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LG전자 다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됨으로써 그래요. 경상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김대중은 정반대로 얘기한 거죠. 호남과 경상도를 차별한다고. 한 고속도로가 한 3년 늦게 개통된 걸 가지고 박정희는 뭐 차별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 전국 주요 도시를 다 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서울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완공보다 3년밖에 늦지 않았으며 1974년에는 서울과 호남, 호남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는 모두 완공되었다. 다 완공됐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공되었고 개통되었고 순천까지 연결되는 서울에서 순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1973년에 완공되었고 또 부산과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도 다 완공되었죠. 73년에. 또한 서울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완공보다 3년밖에 늦지 않았으며 1973년에는 호남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모두 완공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호남 주민 차별이라는 김대중의 주장은 엉터리이다. 경상도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는 호남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부산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는 호남이 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단순히 서울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만 만든 게 아니라 부산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를 완공시켰을까요? 그 시대에 부산하고 연결이 돼야지 호남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부산을 중심으로 다 발전했잖아요. 사실상. 왜?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항구가 부산밖에 없었으니까. 부산과 연결 안 되면 발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구건, 포항, 여러 도시들 있죠. 울산이건, 여수건, 순천이건. 그래요. 아까 보여줬죠. 기업들 현황. 어떻게든 이제 부산과 연결시키려고 했고, 박정희는 좀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과 호남을 잇는 고속도로를, 그래요. 73년에 완공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